오늘은 저널 다이어리를 어떻게 꾸준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이렇게 하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혼수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야기해보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저널은 이거고,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노토라는 브랜드의 제일 작은 사이즈 다이어리고요. 이거는 크라우제 링이라는 걸 사용하는 고급 바인더 링입니다. 제가 약간 개조를 해서 가로 사이즈를 줄여 놓은 거고, 자세한 내용은 앞에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저널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저번에 살짝 지나가면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작은 노트들 귀엽다고 해주셔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제 동료들에게 새해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안에 있는 사진들은 사진 작가님이 이탈리아에 여행 가셔서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저는 뭐든 그냥 잘 사용하자 주의여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뭔가 고이게 두는 것보다도 좀 잘 흐를 수 있게, 순환할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사진들을 표지로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루즈 바인더인데 이름이 기억 잘 안 나는데 독일제예요. 제가 뭐 해외 거를 써야 된다 이런 주의여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게 그 다이소에서 파는 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파는 것들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링이 고정이 잘 안 되고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조라고 불리는 것 같은 이 링을 구매해서 끼워 넣었고 굉장히 잘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냥 제가 재단을 해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의 종이를 섞어서 넣었고, 마지막에는 포켓도 만들어서 안에 동료들을 아무래도 만나는 거니까 일할 때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 스티커들을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다이어리를 동료들한테 각각 선물을 해주려고요. 이거의 좋은 점은 각각 다 다르게 구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안에 내지 색깔들도 구성도 조금씩 다르고 미묘하지만 굵기들도 다르고 스티커 구성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만 아는 거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스티커 구성도 조금씩 다르게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뒷면 표지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르고, 어떤 거는 여기에 사진이 또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하얀 배경지를 2개 넣은 것도 있고. 그래서 동료들이 기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는 그냥 작은 메모 용지를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작아서 인덱스 스티커 넣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귀여운 스티커를 넣어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제가 동료들한테 오늘 전해줄 노트들이고요. 본격적으로 저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널을 어떻게 2월달 거를 셋업을 했는지 아마 이 영상은 2월 중순 말쯤 올라가긴 할 건데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제가 그전에는 표지에 아무것도 안 넣었었는데 살짝 심심해서 이런 귀여운 종이들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작업 일지에는 뭔가 이 야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건이기도 하고 이 재료들이 어떤 나중에 훗날 요리에 재료가 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야채들을 표지로 삼아보았고요. 뒤에 이 감사일기에는 여러 세계들의 되게 아름다운 세계들이 다 복잡다양하게 있는 거를 표현해 보고 싶어서 이런 무늬를 넣어보았습니다. 이 포맷은, 안에 포맷은 지금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앞에는 이렇게 날짜들을 적어서 제가 어떤 작업들을 어떤 날에 했는지 쭉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감사일기에는 다른 거는 다 같은데 이 앞에도 이렇게 퍼스널, 그 다음에 뒤에 이슈 해서 2가지 정도의 주변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주고 있고 뒤에는 이렇게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서 세로 모양으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펼칠 수 있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 안에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저희 애인,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존재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있었던 사건들을 조금 기억해 두고 싶은 것들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쓸 수도 있고 좀 두고두고 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이 안에 정보 페이지를 만들어서 아예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독서 페이지이고 독서 페이지도 이렇게 이번 달 셋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로부터 온 골, 이번 달의 골, 그래서 이북 리더기를 잘 활용하자, 그다음 다독을 습관화하자 이렇게가 이번 달의 독서 목표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는 하나 더 또 추가해 준 게 있는데 이렇게 일기 맨 앞장에 그 건강 페이지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 건강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그래서 언제 컨디션이 어땠고 어디가 아팠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 펜으로는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어떤 정보 저장의 목적으로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이걸 좀 참고해 보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또 주기적으로 아픈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마련했고요. 아직 쓴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저는 도움이 좀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뒤에는 이제 일반적인 일기 페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제가 저널을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널을 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일기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일기를 그렇게 길게 쓴 지는 얼마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이어리를 쓴 지는 오래됐지만 일기 자체를 쓴 지는 엄청 오래되지 않았고 일기를 쓰기에 앞서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일기를 왜 쓸까? 그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그만큼이나 들어야 되는 일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에도 저한테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 돌이켜서 다시 본다면 동감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거니까 이렇게 진짜 그게 뭔 느낌이지?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왜 써야 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저널을 쓸 때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나의 하루 루틴 혹은 내가 지금 봉착해 있는 문제 혹은 해내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 상태에서 그거에 맞는 자기에 맞는 그런 다이어리 구성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일지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페이지거든요. 이게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굳이 저널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가?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이 작업일지가 저한테는 이 저널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 모든 페이지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이 작업을 계속 잘 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 여름쯤에 굉장히 심한 번아웃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번아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정리해 놓고 내가 잘한 부분들, 못한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사실 객관적인 건 아니죠. 왜냐면 제가 어차피 그 당시에 생생하게 적어 놓은 거니까 그런 기록들을 좀 보면서 이런 부분은 잘했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구나.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면 되겠구나. 뭐 혹은 여태까지 잘해왔구나. 이런 어떤 과거에 저하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까요? 여기에 막 되게 이거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적어놓은 막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뭐 그렇지 않았단다? 과거에 나야?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건네면 그거대로 좀 힘이 되고 사실은 내가 굉장히 근시야로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작업을. 그래서 왜냐하면 작업 자체가 제가 엄청나게 포커스를 하고 있는 일인 건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건데 다른 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완전 가까이에서 몰입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일수록 사실은 이렇게 멀리 보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리를 두고 보기가 잘 안 돼서 어떤 면에서는 미래의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작업 일지 자체가 나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작업하고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서 장기적으로 그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걸랄까요? 그런 게임에서 그런 아이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일기에 대한 유행하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좀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것들을 시도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맞다면 왜 맞는지, 맞지 않다면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행하는 것들을 참조하면서 이런 방식의 기록 방식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그거의 가장 핵심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의 상태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그럼 그게 저한테 효용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 작업 일지가 저한테 되게 효용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고 어떤 면에서 약간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 굳이 안 쓸 이유가 없고 시간을 내서라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쓸만한 가치나 효용이 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쓰게 된다. 근데 안 쓰게 된다면 내가 그 방법을 못 찾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잘 안 쓰게 된다고 뭔가 자책을 할
필요는 저는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기록을 남겨두는 게 남겨놓으면 되는 건 거죠. 막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쓸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나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거를 쓸 때, 이 저널을 쓸 때 나한테 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펜 취향이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고급 펜을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잘 맞는 펜을 고르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되게 잘 쓰고 있는 펜이 라미 펜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 라미는 그렇게 비싼 펜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만년필 쪽에서도. 그리고 입문 만년필로 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많고 근데 저한테는 되게 잘 맞고 이 사각거리는 느낌, 그 다음에 바디에 잡았을 때의 느낌, 무게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아가지고 이거랑 미도리 노트, 이걸 미도리 노트에 쓰면 진짜 사각거리거든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이나 내가 좋아하는 펜을 잘 갖춰놓은 그 시간이 좀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펜을 이 종이에 써보고 싶으니까 괜히 그 저널 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건 거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스케줄러에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기 쓸 때만 여기에만 할당을 하는 좀 특별한 펜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시간을 기다려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 저널을 사용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조명을 켜놓고 다른 사람한테 혹은 다른 어떤 누군가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라도 갖는다. 근데 그게 어려운 환경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일찍 일어나거나 살짝 늦게 자거나 아니면 밖에서 그런 시간을 갖고 들어와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하여간에 이 시간만큼은 그냥 내가 나를 대면을 하는 시간인 건 거잖아요. 저널 일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나를 대면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주변의 어떤 것들로부터 살짝 거리를 두고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걸 쓰기 전까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낯선 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거리나 공간 같은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 혼자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쓸 수 있는 다이어리를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집에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아무 사이즈여도 상관이 없겠지만 뭐 혹은 어떤 작은 공간에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작은 사이즈의 다이어리를 고르는 것도 방법일 테고 너무 바쁘셔서 이동 중에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 그리고 링이 아주 작은 이런 류의 다이어리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기록할까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뭐를 기록할까? 저 같은 경우는 작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내 주변 관계에 대한 거, 그게 감사일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컨텐츠에 대한 거, 그게 이제 독서 노트이고, 그 다음에 일기,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고민에 대한 거, 이렇게 좀 4가지 섹션을 만들어 뒀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내가 누구하고 이 시간에 대면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반려견과 어떤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근데 그게 반려견과 그렇게 1대1로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그 반려견 섹션을 만드는 것 자체도 반려견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면 음식에 대한 섹션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게임을 너무 좋아하시면 게임에 대한 섹션이라든지 어떤 내가 만나고 있는 이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그것들을 한번 잘 대면해 보고 싶다 하는 존재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 만나고 싶은 건 저의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일지가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저의 감정이나 저의 생각, 건강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건강 페이지, 그 다음에 일기 페이지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널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 내가 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풍성해질 수 있는가, 나의 세계가 좀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기준점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혹은 이미 나의 풍성한 세계가 있는데 그게 되게 이렇게 쌀을 이렇게 양손 벌리고 이렇게 쥐어 떠뜨듯이 아래로, 손 아래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풍요로운 세계들을 조금 차분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이 저널 안에서 갖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섹션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나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작업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안 봐요. 나중에 보고, 일기 같은 경우도 써놓고 잘 안 봐요. 나중에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 저널을, 다 쓴 저널을 모아놓은 바인더인데 여기 뒤에가 일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플래그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특히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기 인덱스로 붙여놨고,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그때 마음가짐이 어땠지? 뭘 하려고 했지?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좀 꾸려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하는 것들을 표시를 좀 해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1차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나와 내 세계를 대면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2차적으로는 미래에, 훗날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언젠가 좀 두고두고 써먹고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되게 작은 팁인데요. 여기에 저는 먼슬리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먼슬리 형식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작업일지의 먼슬리는 이렇게 세로 버티컬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작업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패스됐는지, 이런 전체적인 트래킹을 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요일이나 어떤 주 구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월별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나아갔는지를 볼 수 있는 트래킹 페이지처럼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먼슬리는 이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숫자를 안 적어 놓고 위에 주제만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 날에 그 날짜를 적어 놓은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내용을 적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도 날짜를 적고 뒤에 내용을 적는 건 거죠. 그러면 이거의 좋은 점은 정해진 날짜가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길게 쓰고 싶은 날은 좀 길게 쓰고 아예 안 쓰고 싶은 날은 안 쓸 수도 있고,
특정 사건들을 이제 기록해 놓기에 적합한 용도인 것 같고, 트래킹하는 용도는 아니고 그냥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먼슬리 형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많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형식인 이 네모난 칸이 있는데요. 이 네모난 칸은 사실은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여기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주 구분을 좀 명확하게 보고 싶은 경우에 이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일과 주 구분을.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루 정도에 다 읽은 날에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읽진 않잖아요. 그럼 빈칸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빈칸을 메모장처럼 사용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난달 건데, 지난달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본 내용을 제목을 쓰고, 그다음에 내용을 느낀 점을 쓰고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게 쓰고 싶은 애들은 길게 좀 여백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이 빈칸에 한 달 회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큰 틀에 이런 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인 것 같고요. 제가 이 틀을 회색으로 그려서 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형식은 주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좀 자유롭게 이 페이지를 사용하고 싶을 때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 페이지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 구분을 되게 명확하게 하고 싶고, 주에 따라서 그리고 요일 구분도 되게 명확한 거죠. 칸이 이렇게 명확하게 주 칸과 요일 칸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한눈에 확인하고 싶을 때 건강도 어느 때에 아파서 어느 때에 그쳤는지 이런 것들이 좀 주별로, 그다음에 요일별로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저널을 사용할 때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 팁 6가지였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